노출되느냐 하면은 1500분이면 몇 시간입니까? 한 36, 약 30시간. 이 반대한민국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사실적인 프로에 400만 명으로 환산을, 국민 400만 명이 1년에 30몇 시간을 본다. 그러면 저라도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미국을 저주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아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이런 데 앞장선 것이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여론을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은 KBS, MBC, SBS 등등 방송이 85%랍니다. 85%. 결정적 순간에 방송은 힘을 발휘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 하면은 서거라고 해가지고 미워하는 쪽으로 가고, 탄핵 사태가 일어나면은 노무현 탄핵된 직무가 정지된 노무현을 살리는 쪽으로 방송을 하고, 김대엽이라는 사기꾼이 나타나면은 그 사기꾼 앞에 마이크를 갖다 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장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에서 이회창 씨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결정적 순간에서 결정적으로 조국의 가슴에 못을 받는 이런 방송을 해대고 있는데, 오늘 정권이 바뀌고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징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법적으로 따지는 범죄의 질과 상관없이 이 조국의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연쇄살인범 몇십 명이 한 짓보다 더 나쁜 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행정적인, 법적인 처벌을 아직까지 받지 않고 있다. 더구나 그 MBC의 실질적인 주인인 박문진이라는 이 조직의 이사들이 다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도 엄기영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에, 방송이 발명된 이후에, 텔레비전 방송이 발명된 이후에, 작년에 촛불난동의 도화선이 된 그 MBC PD 수첩의 광우병 선동방송, 이런 프로를 만든 예는 공산국가까지 포함해서 없어요. 제가 단언을 합니다. 이렇게 악질적으로 교묘하게 머리를 쓰가면서 지능적으로 완전히 엉터리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공중파에 띄운 방송사는 역사상 MBC가 최초입니다. 최후가 되어야 되겠죠. 검찰의 조사에 의하면 50분의 그 PD수첩 방송 시간 중에 50분입니다. 왜곡, 과장, 조작 등에 30몇 군데라고 했습니다. 30몇 군데. 그럼 1.5분에 하나씩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거짓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거짓 조작, 과장을, 왜곡. 그 50분 프로에 한 분만 잘못돼도 법정에 가가지고 몇십만 달러의 벌금을 무는 것이 왜곡의 경우입니다. 어떻게 50분 프로를 만드는데 30개의 왜곡, 조작, 과장을 합니까? 이것은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 MBC의 경영진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에서 바꿔놓은 박문진이라는 이 조직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악영향을 주겠습니까? 거짓말을 전문으로 하는, 선동을 전문으로 하는 이 친북 좌익 세력들, 깽판 세력들, 그리고 방송이란 허울을 선 사실상의 선동방송, 기자라고 사칭하지만은 사실은 선동만, 거짓 선전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안심하고 옛날처럼 하면 되겠구나, 안심하면 되겠구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주는 거.
이게 이명박 정부의 중도신용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위기가 앞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중도신용이라는 것이 경제정책, 친서민정책, 복지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은 좋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식 신용정책에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중도라는 말이 법치, 안보, 국방, 대한민국 정체성, 정통성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면은 뭐가 되느냐? 중도, 즉 선과 악 사이에서 중도. 그게 뭡니까? 적과 동지 사이에서 중도, 남북 사이에서 중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도. 이래 되면 뭡니까? 피와 식별 기능이 없어지고 선악 구분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명박식 중도가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엄기형 체제를 그대로 존속시켜서 땡판 세력, 거짓말 세력한테 용기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흔히 방송을 평화시의 군대라고 합니다. 평화시의 군대. 전쟁이 나면은 군대가 지킵니다. 그러나 평화시에는 이 체제를 누가 지키느냐? 언론이 지키는 것입니다. 언론 중에서도 방송이 지키는 것입니다. 압도적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 방송이 반대한민국적으로 돈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반대한민국적이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 즉 6.15 선언을 지지한다 하면은 이것은 반헌법적이죠. 연방제 통일 주장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를 응원하는 것, 주한미군 철수 주장자를 응원하는 것, 이게 다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 방송이 그쪽으로 간다면은 이 체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체제를 지키는, 평화시의 체제를 지키는 군대인 방송이 적의 편에 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가 오늘 결의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공무원 11만 5천 명이 소속된 노조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죽창 폭동을 자주 벌리는 민노총에 가입을 했다.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에 의한 반란 사태죠. 반란 사태죠. 근데 이것도 3대 방송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도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방송이 그것을 묵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런 여론이 없어도 용기 있는 공무원들과 용기 있는 대통령은 법대로 합니다. 그럼 또 여론이 생겨요. 그러나 이 정부가 중도 신용을 표방한 이상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 여론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방치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박는 데못이 될 것입니다. 요새 데못 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만 생각하는데 이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사태를 이명박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는 데못, 이것은 다음 정권이 뽑기 어려운 데못으로 아마 뒷정권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방송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연평해전을 만들기로 기획한 분들의